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선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보였죠. 우선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다가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 약세로 마감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더욱더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시면서 한 주의 시장 정리부터 다음 주 시장 대비까지 미리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인데요.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최근 방송에서 공략 주셨던 종목들 흐름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률표 함께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꾸준하게 빨간불 켜는 종목들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게 바로 AI 챗봇 관련 주들이죠. 매주 꾸준하게 인공지능 쪽을 공략 주시면서 20%가 넘는 상승률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장에서 상승이 나왔던 자율주행 테마도 모트렉스라는 종목 미리 이전에 소개해 주시면서 현재 15%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AI가 19.5%, 이스트 소프트는 공략 주실 때마다 20%가 넘는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공략 주시는 종목들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빨간불 켤 수 있는 종목들, 큰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바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이쪽으로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생방송 시간 중에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고 오늘의 공략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이죠.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의 오치열입니다. 사실 이제 그 장중의 초반에는 이제 좀 상승이 좀 나와주려나 보다. 뭐 CPI도 발표가 되고 이제 기준금리도 인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국내 증시도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으나 어떻게 이렇게 그 개인 투자자들의 그 마음을 다 찢어 놓는 건지 솔직히 참담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요. 진짜 그 삼성전자가 네. 외국인이 지금 한 달 반 정도 거의 한 2달 가까이 매도만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그 괜찮은가. 일본의 수순을 따라가는 게 아닐까. 잃어버린 30년의 그 시대. 예전 일본에서는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개미 투자자들이. 왜 그런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말하기 귀찮으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바로 이제 네, 어쨌든 네. 그 일본에서는 투자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돈을 버는 거예요. 왜요? 왜냐면 투자를 하면 내려가나요? 내려가니까 니케이 지수도 아. 계속 빠지고 그리고 30년 동안 GDP도 계속 변함없이 오히려 빠지는 그런 움직임 보이고 부동산 투자하면 60억짜리 그 하나로 60억짜리 샀어요. 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왜 5억밖에 안 되지? 갑자기 50억이 날아가는 이런 사태가 일본에서는 벌어졌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빌라 왕도 그렇고 많은 그 상위에 있으신 분들이 부동산을 아직 뱉고 있질 않죠. 우리나라 정부라든지 정책적인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억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동산 그 다주택자들에 대한 그런 세금 강화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부동산의 거품이 과연 깨질 리가 있을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은 쭉쭉 빠지게 될 것이다. 버블은 사실 계속 떨어지진 않더라도 버블이 조금씩 꺼지는 형태가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니더라고요. 아닙니다. 송도 쪽이라든지 저기 지방 쪽은 어떻게 가격이 좀 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수도권은 조금 떨어졌다면 다시 또 금세 올라오고 맞아요. 좀 떨어졌다 오면 금세 올라오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진짜 개인 투자자들은 대체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하나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겁니다. 코스피, 코스닥도 올라온다 싶으면은 또 떨어지고 올라온다 하면은 갑자기 우후죽순 빠지고 근데
보면은 대부분 그 전강 후약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팁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네. 자, S&P 추종하는 그 지수라든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 지수 추종하는 그런 상품들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개인 오. 기업들 그 주식들도 괜찮아요. 종목들도. 네. 장 끝날 때쯤 샀다가 네. 개장하자마자 팔면은 가장 수급이 원활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한 1, 2%의 수익만으로도 만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은 그 정도만 보고 탁탁탁 청산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셔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는 참 우리나라랑 사뭇 다르죠. 네. 자, 움직임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상승 정확하게 지지를 딱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어느 정도 받아주고 바로 또 올라오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사실상 제가 국내 주식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고 있지만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미국 주식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어떤 것들이 좋다, 어떤 것들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안내를 해드릴 거고 일단은 뭐 국내 주식 좋은 종목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네. 종목이 많은데 사실 이 기업들이 미국 S&P라든지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 뭐 이런 때 상장이 되어 있으면은 사실 한 500%갈 건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한 50%밖에 못 가고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으면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녀석들인데 국내에 상장되어 있어도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네. 이 녀석은 진짜 크게 오를 것 같거든요, 사실. 제가 그게 오늘 가지고 온 종목, 일부 종목인가요? 이부 종목인가요? 일부 종목입니다. 오. 기대가 너무 돼요. 왜냐면은 네. 그 뭐 좀 이제 분석하시는 분 시장 분석이라든지 차트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 둘 다 네. 포함을 해가지고 시장적으로도 그렇고 차트적으로도 너무 매력적이에요. 차트가 오. 위에 갭을 착 띄워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아래 지지를 착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봐서도 뭐 차트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렸고 일부 종목은 조금 이따가 제가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국내 증시 전강 후약의 시장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혹은 오늘의 공략주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실시간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릴 텐데요.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이쪽 하단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생방송 시간 중에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고 오치열 전문가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지금 굉장히 기대감을 키워주셔서 네. 우선은 어떤 섹터 쪽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자, 일단은 혹시 요새 앵커님은 네. 어떤 섹터 쪽 보고 계시죠? 왜 질문 안 주시나 했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요새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계속 제약바이오를 보자 했었는데 네네네. 지금은 너무 위험한 것 같고 전혀 제약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참 요새 약간 네. 계속 저는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쪽에 오히려 너무 함몰되어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약간 뭐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도 다 보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 어떨까 하고 저는 제 와이프한테도 물어보거든요. 네. 와이프한테 요새는 어떤 게 좀 올라갈 것 같냐 하고 이제 뉴스도 알려달라고 네. 하면은 탁탁 집어서 알려주는데 이걸 보면서 야 원래는 네. 보면은 이거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이번에는 진짜 별 임팩트 있는 그런 이슈들이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 역시 사람 생각하는 것들도 다 비슷하고 역시나 내가 생각한 네. 것처럼 요새 이슈 잡기가 참 힘들지 않나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앵커님이 진짜 거의 한
두 달 동안 계속 제약 바이오주 이야기하셨는데 오늘은 네. 위험하지 않을까? 근데 네. 제가 제약바이오주 말씀드린 이후로 또 꾸준하게 제약바이오주가 선방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또 하나를 꼽자면 문득 떠오른 건데 네. 2차 전지가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이- 어떻게 보시나요? 훔쳐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오늘 일단은 2차 전지인가요? 2차 전지일까요? 아니면 전기차일까요? 둘 중 하나겠죠? 근데 사실 2차 전지가 전기차고 전기차가 2차 전지긴 그럼요. 합니다. 네. 뭐 종이 한 장 차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전기차로 볼 수도 있고 2차 전지로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2차 전지 필름 소재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 포장 소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전기차도 뭐 각배터리라든지 원형 통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안에 뭐 전액도 있고 그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이런 거 다 있는데 거기를 통틀어 가지고 포장을 해서 제품을 출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전기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기차에 대한 이 향방 이게 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전기차가 한 100년 됐나? 100년 전쯤에 있었어요. 네. 100년 전쯤에 탁 짠 나왔는데 그때 당시 내연기관차랑 싸웠죠. 네. 내연기관차랑 싸우면서 야 누가 더 좋냐 누가 더 나쁘냐 이렇게 갑론을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화석연료가 아주 풍부했죠. 석유 탁 뚫었는데 갑자기 석유 막 쏟아져 나오고 중동에서 야 석유 또 터졌다 우리 돈 부자 가보죠 뭐 이런 그런 시대가 있었죠. 중동의 붐이 불던 그런 시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감히 비빌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우리 뭐 중국 옆 나라 중국이라든지 저기 뭐 그 베트남이라든지 요런 데에 큰 공장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물론 공장들 많이 있긴 했었으나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환경 오염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화석연료의 그 압도적인 파워의 전기차는 그 뒤안길로 흩어져 사라졌죠. 그런데 이제는 또 아닙니다. 이제는 화석연료가 고갈이 된다. 야 석유가 이제 끝났다. 천연가스가 안 나온다. 뭐 물론 시출을 하다 보니까 더 많아졌는데, 이제 안에 매장량이 더 많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더 많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오펙 플러스도 그렇고 감산을 할 거다, 증산을 할 거다 이런 거에 따른 그런 불안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제가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기차 판매량이 팩트만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갔을 때는 100%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애초에 전기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30%에서 40%까지는 계속 오를 것이다. 매년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평균 그쪽 시장 성장률이죠. CAGR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정도로 쭉쭉쭉 상승 나올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비아디, 중국 기업입니다. BYD, 비아디라고 하죠. 대규모로 전기차 투자를 하고 있어요. 물론 뭐 미국에서는 하이브리드 쪽과 함께 전기차 시장을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유럽에서 중국 기업의 투자 원래는 규제가 굉장히 세서 중국 네. 기업에다가 투자를 할 수가 없었죠. 지금 또 관세를 매기고 있지 관세 않나요? EU에서도 어쨌든 뭐 재밌는 게 많아요. 비아디가 그 EU 쪽에다가 관세 폭탄을 맞아가지고 47%였나? 네. 47% 맞았는데 뭐 어쨌든 우회해가지고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이 지금 계속 제가 한 캐즘 이야기를 거의 한 3달 연속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모르시면 자 집중하세요. 10초 만에 말씀드립니다. 캐즘이라는 거는 시장이 잠깐 눌렸을 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시장이 막 확대가 되기 직전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잠깐 주춤하는 그런 시기를 캐즘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전기차가 딱 그런 구간이다. 그거를 누가 뚫어주냐? 현대기아차가 우리나라에서는 뚫어줄 것이고 미국에서는 테슬라, 중국에서는 비아디랑 뭐 다른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많이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기차 플러스 2차 전지 시장이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미리 선취매를 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따뜻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공략주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합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최근 시장에서 좀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미리 선취매하는 전략 세워보자라고 공략 주고 계십니다. 우선 최근에 전기차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 세계에 등록된 전기차는 약 1,00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0% 넘게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글로벌 규모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전기차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를 지금 시점부터 미리미리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BYD에서도 대규모로 지금 전기차 쪽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2차 전지와 전기차 쪽에는 굉장히 좋은 호재 소식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함께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치열 전문가님의 2차 전지 관련주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휴대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생방송 시간 중에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전기차가 또 꾸준하게 팔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료로. 자, 일단은 뭐 한번 보자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 제가 PPT를 준비를 한 거를 앵커님이 훔쳐 보시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뭐 BEV, 뭐 PHEV 뭐 이렇게 좀 써져 있는데 뭐 하이브리드냐 아니면 순수 전기차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못해도 한 20%씩 매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에서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미국에서도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이 한 8%에서 9%까지 넘어가거나 10%까지 넘어가면 굉장히 좋겠지만 아직까지 뭐 7, 8%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압도적인 그 점유율 자체 추이는 뭐 테슬라가 뭐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전기차 저번에 삼각별 로고 있는 녀석이 네. 그 불이 났다. 네. 뭐 EQ 이었나? 뭐 어쨌든 네. 그 시리즈 그 녀석이 뭐 불도 나고 뭐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아니 전기차가 그래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 불안에 떠는데 야 오치열 이 양반아 이 지금 전기차 다 터지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전기차를 감히 공략을 하라고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리죠. 뭐 전기차 실질적으로 전기차에 우리가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전기차에다가 납품을 하는 2차 전지 기업이 있죠. 그런데 그 2차 전지 기업은 뭘 만든다? 안에 뭐 음극재, 양극재 해가지고 분리막 전해질해서 2차 전지를 만들죠. 뭐 원통형이든 각 배터리든 만듭니다. 그리고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일부 기업에게 배터리 필름을 소재를 떼와요. 떼와서 그거를 싹 감싸죠. 네. 싹 감싸는 작업을 해서 이제 그거를 완성차 업체에게 넘기죠. 예를 들면 뭐 현대기아차.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이 LG 엔솔에다가 넘겨요. LG 엔솔에다가 넘기고 이 LG 네. 엔솔은 이제 여기에서 현대기아차에 납품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밌는 게 사실상 우리나라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뭐 중국의 비아디라든지 아니면 저쪽에 미국의 테슬라라든지 요런 데에다가도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이 배터리용 필름 소재를 납품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이 있다. 왜냐하면 애플에서도 제가 저저번 주에 소개드렸던 그 뉴프렉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FPCB를 떼가는데 우리나라의 이 기업이라고 테슬라가 안 떼갈 수 뭐 굳이 뭐 떼갈 수도 있고 안 떼갈 수도 있겠죠. 네. 떼갈 수도 있고 안 떼갈 수도 있는데 못 떼갈 이유가 없다. 그러면 네. 지금 배터리용 필름 소재를 다루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의 전기차에는 이 필름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사실 뭐 이 기업에서 만들었던 필름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라 네. 아니죠. 제가 뭐 거짓말을 칠 수는 없으니까. 그럼요. 거짓말을 칠 수는 없어요. 네. 다 들어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 최근에 굉장히 좋은 이슈가 있었어요. 어떤 이슈죠? 무슨 이슈였냐면 맞춰보세요. 무슨 이슈가 혹시 있을까요? 벤츠가
그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과 공급 계약 체결한 소식인가요? 뭐 그것도 있긴 아닌가요? 한데, 그것도 있긴 한데 네. 이 기업과 직접적으로 있어요. 직접적으로요? 네, 직접적으로. 제가 이 기업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네. 그렇구나. 네. 스무고개 하려고 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이 기업이 그 LG 에너지 솔루션과 제너럴 모터스와 합작을 해가지고 만든 또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다가 1.4조 원 정도 되는 한 1조 한 4천억에서 5천억 가까이 되는 그 정도의 어쨌든 그 필름 소재를 납품을 하기로 했거든요. 최근인가요? 최근입니다. 납품을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불발이 됐어요. 불발됐다고요? 불발이 됐습니다. 불발이 그러면은 됐으면 악재 아닌가요? 악재 아니냐? 오치열 이 양반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밀었다 땡겼다 뭐 하는 거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자,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긴 한데 차트를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차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불발이 되고 나서 차트가 쭉 떨어졌었거든요. 차트가 쭉 떨어진 상태에서 이게 이 리스크가 감당이 되냐. 원래 한 35,000원에서 4만 원 이렇게 언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그런 녀석인데 갑자기 주가가 뚝 떨어져서 3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3만 원대. 2만 2,000원 정도, 22,000원대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갭을 쭉 떨어뜨렸죠. 갭을. 네. 갭을 굉장히 띄운 상태예요. 그런데 차트를 좀 아시거나 보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자연스럽게 이 갭을 띄웠다라는 것 자체는 언젠가는 그 갭을 다시 메꾸게 되어 있는 그런 회귀하는 그 본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집 가고 싶고 하잖아요. 네. 퇴근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귀소 본능이 있듯이 얘네들도 자기 매물대를 만들어 놨으면은 멀리 가잖아요. 이슈가 있어서 멀리 막 가고 막 뛰쳐 올라가고 막 뛰쳐 내려가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갭이라는 게 생기죠. 갭이 중간에 캔들 차트가 잠깐 없는 구간, 그걸 갭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갭을 쭉 하고 내려온 상태에서 갑자기 얘가 솔직히 여기에서 네. 더 큰 악재였다. 얘들이 돈을 못 벌고 망해가는 기업이다 하면은 갭을 띄워가지고 점화한 다음에 어떻게 날아가는 그런 아주 안 좋은 형국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차트는 지금 보시면은 매물대 위에 굉장히 나 여기가 집이다 하고 만들어 놓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아래에 이슈가 1.4조 불발, 야 이거 망했다. 네. 근데 그 1.4조가 이 기업 시가총액이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돼요. 1.4조짜리면은 내 몸값의 3배거든요. 3배면은 야 이거 몸값 엄청 커지겠다 했는데 갑자기 그게 불발되니까 뚝 떨어진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기업은 그게 없어도 잘 먹고 사는 기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 형성되어 있는 매물대의 위치를 다시 찾으러 갈 수 있겠다. 그리고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제너럴 모터스의 합작사에서 그게 됐었잖아요. 네네. 그 수주권을 따냈었는데 네.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이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러니까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지금 전기차가 생각만큼은 그렇게 안 팔리니까 네. 잠깐 미루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애초에 계속 돈을 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자리도 잘 맞춰놓고 오늘 최근에 거래량도 많이 터지면서 한 11% 상승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갈 일이 남지 않았을까. 그러고 보니까 오늘장에서 지금 11%. 네, 양봉을 이미 띄운 것 같은데 잘 올랐죠. 여기보다 더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올라와서 고작 25,000원인데 네. 이거 몇 개월 전에는 4만 원, 5만 원 왔다 갔다 하던 녀석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 자리만 내가 집 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집 되돌아가자라고만 하면은 4, 5만 원까지는 스무스하게 갑니다. 네. 그럼 한마디로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이 왜 80% 올랐지? 오치열 이 양반이 사랑하고 사는데 뭐야 이렇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일부 종목 요 정도 한 이야기할 거 한 30% 정도 했는데 요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있다가 하나하나 더 이야기를 계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공략 주고 계십니다. 차트적인 분석도 도와주셨는데요. 차트상으로 갭을 만들었는데 그 갭 구간을 다시금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장에서 10% 넘게 이미 상승이 나온 기업인데 오늘보다 훨씬 더 크게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꼭 함께 어떤 종목인지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를 공략해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안에서도 오늘 기업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꼭 함께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의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타점, 정확한 전략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빠르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쪽으로 가지고 계신 휴대폰의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팍스 통신망 안에서만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사실 전기차 2차 전지 하면 가장 먼저 테슬라가 떠오르잖아요. 전 현대차가 먼저 떠오르는데. 네. 우리나라 국뽕을 생각해서 그러신가요? 네. 저는 테슬라가 아무래도 테슬라 주가가 2차 전지와 전기차 쪽에 많이 주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테슬라와의 관계성도 좀 따져보고 싶은데 그러면 오늘 이제 현대는 싫다는 건가요? 현대 기아차 사랑합니다. 네, 사랑. 일단 알겠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로보택시 공개가 있었어요. 이러한 것들이 또 2차 전지 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그 몇 년 전도 그렇고 네. 비교적 최근에도 그랬는데 앵커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운전 연습을 할 필요가 없이 운전면허증이 없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들었었어요. 그쵸. 네네. 그때 이야기할 때마다 아직 멀었지라고 다들 그랬거든요. 네. 자, 드디어 테슬라가 이를 냈습니다. 테슬라가 진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도 운전면허증 굳이 안 따셔도 된다. 뭐 어차피 이제 곧 핸들이 없는 차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율주행은 나와도 핸들은 있지 않겠냐 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태반이었거든요. 그런데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테슬라에서 공개한 로보택시 사이버캡입니다. 사이버캡. 이 사이버캡이 참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뭐 현대기아차에서 만들었던 뭐 이번에 자율주행 뭐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테슬라에서 만들었던 그 S라든지 모델 S라든지 뭐 Y라든지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과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 휠이 없어요. 휠. 핸들이 없어요. 핸들이 없이 내 손 잡을 게 없이 그리고 또 페달이 없습니다. 페달이 없어요. 네. 클러치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 페달이 없지 그러면 스틱도 아니, 없겠죠? 오늘 하루 종일 이 로보택시 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핸들도 페달도 없고 누가 했죠? 2인승이 뉴스를 틀면은 뉴스가 네. 마치 친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뉴스를 틀어도 네네네. 이 얘기만 나오고 증권 방송을 제가 방송 전에 계속 보고 오는데 하루 종일 이 테슬라 로보택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진짜 네. 예전에 우리가 그 초등학생 때 미래 그거 그림을 그리자 하면서 네.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런 시대가 왔다. 오. 운전자가 마치 편한 나는 운전자는 약간 힘들고 고생하고 뭐 해가지고 아이고 고생했다 이렇게 하는 네.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운전자도 똑같이 그냥 이 차의 오너일 뿐 네. 피곤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동차에게 나 우리 집까지 데려다 줘. 요 정도 말만 하고 착 편하게 누워가지고 귀엽게 잘 나오죠 우리가. 자, 딱 편하게 누워가지고 여기 딱 들어가서 타고 있는 겁니다. 타가지고 딱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네. 자 이제 그 테슬라 그 화면이 굉장히 크잖아요. 태블릿이. 네. 태블릿으로 싹 영화 한 편 보면은 집 도착. 오, 너무 그런 좋은데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저 로보택시 한 두세 대 그 대출 좀 땡기셔서 사가지고 택시로 돌리세요. 택시로 돈 전문가님. 봅니다. 예. 근데 이 네네. 택시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 게 네네. 사실 이 로보택시가 공개되고 나서 좀 자율주행 쪽이 상승을 보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윗골이 달고 내려왔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혹시나 전기차 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왜 미치죠?
뭐 자율주행도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내려간 거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네. 우리나라가 사실상 그 재료가 소멸이 되면은 네. 그때 사라지잖아요. 네. 이 재료가 소멸이 됐나요? 2026년 양산이니까 그렇죠. 아직 한참 남았죠. 남았군요. 그리고 사실상 공개 자체로서 재료 소멸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너무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그 평가 자체를 조금 높게 가져가지 않을까. 그러게 되면은 뭐 아주 행복한 움직임들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현대차도 그렇고, 야, 스코닉스도 적당히 꽤 잘 오르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어쨌든 뭐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도 그 삼성전자, 이거는 삼성전자 참 그 6만 원 아래로 내려가니까 순간 제가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오늘 게 아닌가? 제가 삼성전자 이거 보고 순간 귀가 빨개졌는데 네. 6만 원 아래 있잖아요. 네, 네. 아까도 봤는데 네. 삼성전자가 6만 원 아래 있길래 순간 제 그 뇌가 약간 괴를 일으켜서 네. 왜 삼성전자 오늘 자료가 아닌가? 순간 제가 착오를 네. 느꼈습니다. 삼성전자 59,300원에 있는 그 자리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현재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앵커님은 전기차 나중에 그 오너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요. 혹시 내연기관차가 더 그때 사고 싶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오, 맞습니다. 네, 기억을 또 하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아직도 내연기관 차가 사고 싶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없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이 좀 끌리긴 하는데 네. 아무래도 최근에 또 화재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무서운 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화재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그 내연기관차의 화재 발생률 기억하시죠? 그럼요. 몇 %죠? 몇 %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연기관차가 이 전기차보다 많다고 말씀해 2배입니다. 주셨던 게 기억납니다. 2배고 내연기관차는 차량 대비 화재 발생률이 0.02% 그리고 전기차는 전기차 5%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전기차는 0.01%입니다. 그럼 전문가님은 전기차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전 나중에 무조건 전기차. 오.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거를 약간 그 바퀴 떨어지기 직전까지 탈 생각이 장난이고요. 네. 적당히 좀 타다가 바꿀 예정이긴 한데 그 다음에는 현대기아차 너무 좋고 하지만 약간 테슬라 쪽도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핸들이 없잖아요. 이 핸들 없는 거 보고 와 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큰일 났습니다. 일부 종목도 이야기할 거 한 반밖에 못한 것 같은데 그런가요? 시간이 벌써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2부 종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시간이 좀 돌아오나요? 남으면은 1부 종목을 조금 진행을 하는 걸로 해서 일단 1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이 배터리의 그 겉에 포장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공략을 주셨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배터리용 필름 소재를 다루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가 됐는데요. 이러한 이슈도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사이버캡 공개가 됐는데 핸들도 페달도 없다고 합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될 이러한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2차 전지 전기차 쪽 시장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공략 주고 계시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이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이쪽으로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셔서 오늘의 2차 전지 관련주 어떤 종목인지 바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부 공략주로 바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오치열 전문가님의 최근 공략주 흐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두 가지 공략 주식 제공해주고 계시는데요. 상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한눈에 보기에도 20%가 넘는 종목들이 대다수죠. 이렇게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출연해주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매주 상승 나오는 종목들 공략 주고 계십니다. 우선 이스트소프트가 지금 8월 시장에서 공략 주시고 각각 20%가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관련주 모트렉스도 현재 15%, 폴라리스 AI 가장 최근에 공략 주시고 현재 19.5%의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치열 전문가님 매주 금요일에만 출연해 주시는 분인데요. 매일같이 함께 하고 싶다, 브리핑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본격적으로 2부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2부 공략주 어떤 테마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자, 요새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핫한 게 있잖아요. 글로벌적으로 핫한 거요? 글로벌에서 가장 대두되는 이슈들 뭐 그 테슬라, 네. 사이버캡뿐만 아니라 네. 저쪽에 그 전쟁 나고 있잖아요. 전쟁.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요. 그렇죠, 그렇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참 말도 깁니다. 중동 전쟁이 지금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상 그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저기 옆에다가 뭐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뭐 그 문제가 굉장히 큰 그런 상태인데 네. 여기에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전쟁이 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투자자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갑자기 군장 메고 가서 네. 파병 나가가지고 뭐 우리가 그럴 도와줄 순 건 없죠. 아니잖아요. 네. 총 쏘고 뭐 그럴 건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구호물자 보내줄 수 있으신 분들은 그 능력껏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 우리는 투자자니까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동 전쟁이 났구나. 아이고 참 안타깝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중동 전쟁이 났으면은 오케이. 바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그 공략을 하면서 이 관련주들로 수익을 보면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동 전쟁 그뿐만 아니라 중동 전쟁하면 바로 또 유럽 옆에서 유럽에서도 저번에 그랬었잖아요. 유럽에서 이렇게 전쟁이 나게 되면서 이란이랑 이스라엘 물론 지금 거의 싸우고 있지만 그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바로 옆에 EU가 우리 유럽 연합도 마음 편한 게 아니구나.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폴란드도 그렇고 체코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 그 군수 물자들을 다 수주 따내가지고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중동 전쟁이 터지게 된다면은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내연기관차를 아직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상 이유가 앵커님 뭐죠? 아직도 내연기관차를 선호하시는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좀 오래됐다 보니까 익숙함에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상상지도 못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내연기관차를 선호하는 이유는 충전 속도가 빨라서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한 방 먹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한 답변은 그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내연기관차의 그 인프라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전기차 인프라 문제들 때문에 내연기관차를 아직도 선호하시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젊은 층 분들도 내연기관차 아직은 내연기관차지 야 전기차 이거 언제 급발진할지 모르고 언제 터질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그러면은 우리나라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입니다. 가스는 나왔어요. 가스는 2016년인가 그때까지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안 납니다. 계속해서 안 나요. 뭐 7광구를 하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또 이제 그 대왕고래인가 뭔가 그런 프로젝트 네. 뭐 그런 그것도 아직 그것도 사실 시추 네. 그 잘 몰라요. 계속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 또 잠잠하더라고요. 캐 봐야 알죠. 그럼요. 네, 캐 봐야 알고 똥인지 된장인지 싹 보고 모르는 거는 맛을 봐야 되는데 맛보려면은 그 장독대를 깨가지고 뭐 어떻게 난리 나야 돼. 그래서 시추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국가인데 중동에서 전쟁이 났다. 중동에서 기름 다 뽑아옵니다. 전 세계의 기름의 한 40%, 30%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기름 가격이 치솟게 되는 거는
기정사실화죠. 그래서 최근에 네. 기름 가격이 계속 오른 게 아닌가요? 유가가 네. 꾸준하게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 텍사스유도 그렇고, 그러니까 WTI 자체적으로 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원래 한 70, 69 막 이렇게 하고 있던 게 갑자기 순식간에 지금 70 지금 몇 달러였지? 75달러까지. 아, 75달러. 네. 75달러까지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5달러, 6달러면은 우리나라 하나 한 거의 한 10,000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쵸. 한 8, 9천 원 정도 되는 그런데 네. 이 정도 금액이 순식간에 올랐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기름, 석유, 정유화학 요쪽에다가 집중을 해가지고 관련주들을 싹 잡아서 수익을 보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란이랑 뭐 이스라엘이랑 뭐 전쟁 나가지고 뭐 탄도미사일 쏘고 뭐 이제 원래는 군사기지에다가 좀 하는 시기인데 민가 상관없이 막 쏘고 있고 그 러시아가 맞아요. 백린탄 쏘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범국에 대한 처벌이 그런 게 없잖아요. 네. 물론 이제 전쟁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너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매장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보여지질 않으니까 일단 이기고 보자입니다. 이기고 보자. 그런 식으로 계속 쏘게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재밌는 거 제가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아닌 이계절이 뚜렷한 나라잖아요. 아, 맞아요. 우리나라 여름 겨울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이 약간 가을 같아요. 약간 아, 한 그렇죠. 2주 정도 느낄 수 있는. 네. 곧 있으면 싹 추워지는데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 롱 패딩 꺼내 들고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계절 관련주만 여러분들이 잘 잡아도 수익 보기에는 너무 좋다. 앵커님 옆에서 계속 보이시니까 네. 고개도 못 숙이시고 막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어쨌든 네.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 한파 네. 이번에 또 그 엘니뇨 말고 뭐가 있죠, 앵커님? 엘니뇨 말고요? 엘니뇨 반대. 뭐가 있죠? 자, 네, 그걸 네. 자, 아시죠? 이제 아시죠? 네, 생각하시 네. 뭐죠? 라니뇨 네, 맞나요? 맞습니다. 야니노. 네, 어제 뭐 발음을 좀 어제 뭐 그런 겁니다. 엘니뇨 네. 거꾸로 이제 그러니까 그 태평양의 그 수온이 말도 안 되게 그 낮아지는 그런 현상들을 엘니뇨 거꾸로 해가지고 그런 상태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는 이제 겨울철 한파가 미친 듯이 추울 거다. 여름에는 미친 듯이 덥고 겨울에는 미친 듯이 추울 건데 그러게 되면은 보일러 떼고 가스 떼고 예전처럼 막 그 연탄불 떼면서 좀 네. 아껴라 이런 시대가 아니라 추우면은 못 삽니다. 아, 그럼요. 추우면은 문 다 닫고 이중창 다 닫아 놓은 상태에서 보일러 계속 떼가지고 뜨뜻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기업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오. 이게 왜냐하면은 도시가스 이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네. 공급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동에서 전쟁이 나든 뭐 이제 겨울철 대비 한파가 특보가 오든 요런 이슈들만 나와도 굉장히 큰 이슈들로 출렁출렁하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2부 종목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부 종목은 유가 관련주로 공략 주고 계십니다. 최근에 유가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공략하기 좋은 종목 오늘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함께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유가 가격이 급등하곤 했는데요. 이번에도 유가 가격이 상승하면서 관련주들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관련주 오늘 2부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생방송 시간 이제 7분 남았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고 오늘의 공략주 바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금 유가 관련주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전문가님 지금 유가 관련주가 제가 알기로 한 주 동안 좀 많이 급등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조금 고점 부근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이게 네. 자, 그 다른 녀석들 뭐 한국석유라든지 흥구석유라든지 뭐 잘 오르는 애들이 네. 많이 있어요. 뭐
이렇게 올라갑니다. 채널을 상방으로 쫙 만들어주면서 쭉쭉쭉 올라가는 녀석들이 네.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녀석들이 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후발로 아직 오르지 못한 녀석들을 잡아놓고 있으면은 이게 언제 터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10월 말, 10월 말이요? 10월 말이면은 오. 이제 그때부터 확 추워지죠. 2, 네. 3주 정도 남았습니다. 네. 2, 3주 정도 남았는데 한 2주 정도 남았죠. 2주 정도 남았는데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추워지는 왜 10월 말부터는 너도 나도 다 아우터 입고 추우니까 이렇게 하고 다니거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시가스라든지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아요. 그 겨울철 되면은 자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블랙아이스 관련주로 그 녀석이 생각 안 나는데 그 녀석이 항상 오르거든요. 네. 겨울철 되면 눈이 온다. 그러면 블랙아이스 관련주로 착착착착 올라요. 네 글자가 갑자기 오. 생각이 안 나네. 네. 자, 어쨌든 그 녀석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그 녀석입니다 하고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그 녀석이 오르기 전에 먼저 오르는 녀석이에요. 얘가 그 녀석이 오르기 전에 블랙아이스 관련주 그 녀석이 오르기 전에 이 녀석이 올랐다가 왜냐면 추우니까 난방을 떼면서 백광산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자, 백광산업 네 글자 갑자기 생각나요. 백광산업이 블랙아이스 대장주로 네. 눈이 오겠습니다. 그 기상캐스터 분들이 눈이 옵니다. 네. 하면 그때부터 촥촥촥촥 올라갑니다. 오. 그래서 계절주는 항상 여름에도 뭐 여러분들 그 수영복 그런 녀석들 뭐 배럴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녀석들이 있어요. 그런 녀석들도 괜찮고 또 장마철 갑자기 주식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계절상 다 이렇게 딱딱딱 사면은 돈을 잃을래야 잃을 수가 없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클이 다 있어요. 사이클이 있는데 네. 지금 계절감으로는 국제유가 관련해 가지고 도시가스 쫙 해서 들어오는 녀석 그게 바로 이 녀석이다. 그 다음에는 뭐다? 백광산업이죠. 백광산업 여러분 매수하셨다가 수익 보시면 된다. 이렇게 일단 2부 종목은 백광산업이 아니라 백광산업보다 먼저 오를 녀석이다. 이거를 먼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또 문제가 많이 되는 게 혹시나 그 외교부에서 이번에 또 외교부에서 레바논이라든지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이쪽에 있으신 분들 네. 그 여행 경보 4단계 했습니다. 4단계는 여행 금지예요, 금지. 당장 나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도 위험했는데 지금 3단계였어요. 근데 이제 4단계로 격상합니다. 언제부터? 12일부터 내일부터죠. 오. 내일부터 격상하기 때문에 네. 레바논이라든지 이란, 이스라엘 이쪽에 있으신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세 나라 합치면 500명 정도 되네요. 500명. 네. 아직도 저는 꽤 많네요. 저는 그래서 사실 아니 레바논에 왜 30명이나 계시지? 네. 거기 왜 계시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이란, 이스라엘에 많이 계세요. 이스라엘에 한 400명 정도 계시는데 네. 그분들 빨리 조속히 귀국해라. 라고 외교부에서 이미 날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크게 계속 터졌었는데 더 심해졌으면 심해지지 점점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국제유가에 대한 이슈들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계속해서 핵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타격을 하겠다, 뭐 군사기지 공격을 하겠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네. 큰 움직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간 순간부터는 더 커지기 때문에 그 전에 조속히 외교부에서 안내를 미리 해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가 관련주 공략 주고 계십니다. 유가 관련주 안에서도 앞으로 2주 사이에 큰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공략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끝나기 전에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님 차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차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게 그 4,000원 아래에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업데이트를 빨리 못했습니다. 4,000원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4,000원 아래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4,000원 아래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이 녀석은 파동을 크게 한 번씩 올려 쳐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네.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5,000원 혹은 5,5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녀석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4,000원에서 공략을 했다가 5,500원까지 본다 하면은 한 20% 정도만 수익을 보시고 싹 나가셔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겨울철 한파까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신고점 7,000원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 이 정도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 전략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4,000원대 공략해서 5,000원대 목표가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20% 정도 상승률 기대된다고 합니다. 오늘 국제유가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두 가지 공략주 소개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 공략주 모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실시간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증시 콜라텍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